아이패드와 키보드 조합으로 이것저것 써봤지만 일상 사용 시 확실히 매직 키보드가 가장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웬만한 태블릿 가격에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샀다. 애플의 매직 키보드는 아이패드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비싸긴 한데 가격으로는 꼭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매직 키보드다. 가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가격만큼의 가치를 가져다 준다면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매직 키보드 가격이 비싸다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키보드를 사봤자 이것저것 사다가 결국 매직 키보드를 사게 돼 있다. 그래서 그냥 매직 키보드를 사고 오래오래 쓰는 게 합리적이다. 매직 키보드와 가장 비슷하다는 구조도 키보드를 사서 써봤지만 매직 키보드에 비할 바가 아니라 당근에 방출했다. 지속적으로 손에 닿는 물건은 조금 좋은 걸 사라고 100번 1000번 권하고 싶다. 여튼 M4 칩이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하면서 매직 키보드 또한 리뉴얼돼서 출시됐다. 13인치, 11인치 모두 블랙 컬러로 샀는데 화이트가 이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예전에 샀던 화이트는 포장 뜯을 때부터 오염이 있어서 애플 스토어에서 5개나 그 자리에서 교환한 적이 있다. 그리고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오염에 취약하다. 내가 사용했던 화이트 매직 키보드는 외부에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집에서 거치만 해놨는데도 거치 자국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블랙 컬러로 구매하게 됐고 이번엔 나도 매직 키보드 보호 필름이란 걸 붙이게 됐다. 맥북이나 아이패드는 보호 필름을 붙이게 되면 발열 때문에 기기 자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매직 키보드는 그거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무광으로 붙이긴 했지만 정말 멋스럽지가 않다. 그래도 오염되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매직 키보드는 아이패드를 세컨 랩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다. 어디에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타이핑을 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게 바로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인 거다. 그런데 큰 문제는 바로 무게다.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결합하면 13인치는 1.25kg, 11인치는 1.03kg이다.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닌 거다. 맥북 에어가 더 가볍고 라이트한 작업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같은 업무적인 작업도 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하기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를 살 바에 맥북 에어를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아이패드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말이다. 우선 이번 매직 키보드는 애플답게 이전 세대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매직 키보드나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무조건 둘 다 새로 사야 되는 것이다. 이번 아이패드가 OLED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서 두께도 줄어들고 무게도 일상 사용 중에 느껴질 정도로 가벼워졌다. 매직 키보드도 이전 세대보다 스펙상 30g 정도 가벼워졌는데 실사용 시에는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아이패드와 결합하더라도 두 개를 들고 비교하면 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느껴지지만 여전히 무겁다. 충전 속도가 이전에는 22W였는데 60W로 바뀌면서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해졌다. 예전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때 이것 때문에 매직 키보드 본체가 아니라 아이패드에 충전하면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된 거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패드가 매직 키보드와 결합했을 시 배터리가 훨씬 빨리 닳는다는 거다. 아쉽게도 이건 개선이 안 된 것 같다. 여전히 매직 키보드와 함께 사용하면 아이패드 배터리가 쑥쑥 닳는다.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는데 내구성이 더 좋아지고 합판을 탄탄하게 잡아주게 돼서 타이핑 시에도 이전 버전과는 다른 느낌의 타건감을 가지게 됐다. 이런 재질 변화는 확실히 만족되는 부분이다. 어디까지나 매직 키보드는 그냥 키보드다. 키보드는 사실 키감이 제일 중요하다. 매직 키보드의 재질 변화는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좀 더 쫀득하고 반발성이 생긴 타건감의 느낌으로 바뀌었다. 애플의 다양한 키보드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타건감은 취향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경험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서 다르게 느껴지긴 할 거다. 타건의 느낌은 키 스위치 자체의 느낌도 있지만 아래 합판의 두께와 재질에 따라 손에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다. 매직 키보드는 얇은 합판 두께에 비해 타이핑 시 손의 피로도가 덜하고 부드럽게 장시간 사용하기에 좋은 기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토록 바뀌길 원했던 펑션 키가 새로 생겼다.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펑션 키가 없어서 사용하다가 소리를 줄이거나 화면을 밝게 바꾸려면 아이패드로 자꾸 손이 가야 했다.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사용 경험에서 정말 큰 번거로움이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장 매직 키보드와 유사하다는 구조독의 매직 키보드를 사서 써보기도 했다. 펑션 키 도입은 정말 일상 사용 시 만족감을 준다. 아이패드 화면을 터치하면서 사용해도 되지만 막상 트랙패드가 있으면 랩탑처럼 트랙패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근데 이전 버전은 트랙패드가 너무 작았고 물리적으로 눌러지는 방식이라 소음도 크다면 클 수가 있었다는 거다. 이번엔 햅틱이 들어가면서 맥북처럼 트랙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맥북의 트랙패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 좋다. 내 생각엔 이번에 가장 크게 변한 점은 힌지라고 생각한다. 겉모습만으로 보면 둥근 모양에서 좀 더 길쭉한 모양으로 바뀌었다. 구조적으로 예전 매직 키보드는 힌지가 고정된 상태로 열고 닫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힌지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변경됐다. 기능이나 무게 배분의 설계 때문 아닌 것 같고 디자인 측면이랑 생산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도록 변경된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전작은 힌지를 실리콘 재질의 커버가 감싸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번 제품은 힌지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힌지 자체에 크랙이 생기는 것도 문제겠지만 바닥에 뒀을 때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긴다. 일상 사용 중에 이렇게 미끄러질 만한 상황이 있겠냐마는 항상 기기가 문제가 생기는 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번 제품은 미끄러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생겨버린 거다. 구조적으로 최대 각도가 늘어났는데 이건 아마 아이패드 프로의 무게가 가벼워짐에 따라 열 수 있는 각도가 더 커진 것 같다. 이 때문에 아래쪽 공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 부분에 펑션 키 추가와 트랙패드 크기도 넓어지게 된 게 아닐까 한다. 근데 최대 각도가 늘어난 게 별게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킨다. 아이패드와 매직 키보드 조합의 모토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자세로 편하게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랩탑처럼 각 잡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널브러져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게 되는 거다. 최대 각도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난 이 조합을 거치해서 각 잡고 사용하기보다는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 근데 이번 매직 키보드는 무게 중심이 예전 매직 키보드에 비해 더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예전 매직 키보드는 쓰러지지 않고 버티지만 이번 매직 키보드는 뒤로 넘어져 버린다. 깜빡하고 두 손을 다 떼어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또 무게 배분이 뒤로 갔다는 말은 실제로 아이패드 자체가 이전 세대보다 더 뒤쪽으로 거치가 됐다는 말이다.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계속 매직 키보드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좀 더 멀어지게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아이패드와 키보드 조합으로 사용하려면 매직 키보드 말고도 로지텍이나 구조독이나 서브파티 제품들이 많이 있다. 아니면 따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면 된다. 나도 그동안 다양한 시도를 해봤다. 근데 결국 다른 키보드를 사용해보면 매직 키보드가 주는 사용 경험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꼭 아이패드를 키보드와 사용해야 된다는 사람은 이 매직 키보드 맛을 한번 보면 절대 다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거다. 근데 아이패드로 타이핑하는 일이 거의 없다면 무조건 안 사는 게 맞다. 비싼 물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가격이면 이런 키보드를 사면 훨씬 더 만족감이 클 거다. 그래도 세상엔 가성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내가 항상 주변에 하는 말이 있다. 애플 관련 제품은 적당히 타입해서 제품을 구매하면 결국에 나중에 최상위 상품으로 다시 사게 되어 결과적으로 두 번, 세 번 다른 걸 구매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성비 좋다는 대체품 몇 개 사지 말고 매직 키보드를 사서 오래오래 잘 사용하다가 애플 제품은 감가가 많이 안 되는 편이니 다음 세대가 나오면 당근에 던지고 새 제품을 사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사용자들은 실사용 시 유의미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야 한다. 결국 살 사람은 산다.